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명리학의 수비학, 매화역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역수는요, 일단 서로는 매화역수, 다시 말해서 근본은 명리학의 시초와 유사하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똑같은 부분이고요. 그렇지만 다른 부분은 운용하는 방법이 다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전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하죠. 어떤 사람은 운용을 안 하시는 분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적극적으로 운영하기도 하죠. 학파라는 건요. 같은 정통 명리 내에서 이렇게 활용하는 부분이 다른 부분을 가지고 학파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건 다 고전 명리고요. 현대는 현대 명리고요.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같은 음양오행론을 가지고 사주팔자를 간명하는데 그런 부분은 하나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매화역수는 다른 학파다. 왜냐하면 이것을 운용하는 방식은요. 수비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숫자로 계산하는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연히 원리적인 부분이 달라요. 그러면서도 또 같은 부분은 이게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무 단순하기 때문에 적중률이 높나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해요. 실질적인 부분에서 운영하면은 좋다. 이렇게 봅니다. 저 같은 경우는요. 반대로 운용은 할지 안 할지에 대해서는 제가 판단하지만 일단은 전부 다 알고 있어야지 이게 맞다, 틀렸다, 왜 틀렸냐. 이것을 운용 안 해도 다른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이러면은 이 학파는 필요 없는 학파죠. 이렇게 판단하는 부분이거든요. 매화역수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화역수라는 명리랑 마찬가지로 중국이 시초입니다. 송나라와의 소강철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시초고요. 연도예요. 1011년도죠. 저렇게 계셨던 분이고요. 지금부터 한 1000년 전이죠. 네, 과거입니다. 그리고 매화나무가 떨어지는 것을 참새와 보면서 무언가 번뜩였겠죠. 자기 말로는. 그죠? 그러면서 이제 수비학 이론을 만들어서 진행했다. 이렇게 시초다. 이런 느낌이에요.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관매수, 관매점이라고도 하며 현재는 명리학과 마찬가지로 한국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뭐 중국이 시초이긴 한데 중국은 솔직히 말해서 그런 부분이 어렵고요. 한국이 더 잘하는 것 같아요. 한국이나 일본이 철학적인 부분이 발전을 했어요. 이것도 뒤에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 드릴 건데 왜 우리나라 일본이 더 이런 부분에서 앞서냐면은 심플하게 얘기하자면은 자유랑은 다르죠. 자유민주주의랑은 다르죠. 왜냐하면은 철학적인 부분도 뭔가 통제가 있으면은 발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보다는 한국이나 일본같이 자유로운 자유민주주의 나라에서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학문이기 때문에 억압하고 통제하면은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랑 일본이 더욱 이런 발전했다. 시초만 중국일 뿐이다.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한국에서 활용되고 있다. 하지만 매화 역수라고 해도 천년 전 학문이기 때문에 다 해석하는 부분이 조금씩 다를 수는 있어요.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하자면은 명리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 많이 다릅니다. 그죠? 해석하는 부분에서. 그렇지만 수비학은 그래도 덜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수비학을 구한 공식은 이렇습니다. 사람마다 변하지 않는 평생수, 기본수라고 볼 수 있죠. 이게 있고요. 그 다음에 대운세운을 구하는 법은 또 뒤에 나오겠지만 이런 수학적인 공식을 대입을 해서 나이 같은 걸 플러스해서 뭐 이렇게 계산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뒤로 갈수록 난이도는 하드해집니다. 왜냐면은 합이랑 충이랑 파, 해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받으니 난이도가 올라가요. 결론적으로 명리학적인 부분에서 모르면은 어렵습니다. 이렇게 수비학이라고요? 숫자라고요? 쉽다고요? 이렇게 볼 수도 있으나 네, 어렵죠. 그렇지만 이제 기본적인 부분에서 운영은 입문하시기에 쉬워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설명해 드린 부분만 이해하셔도 기본수에 대한 부분은 해석은 1부터 9까지 너무 쉽습니다. 그리고 어떤 부분에서도 변하지 않는 수다. 명력적인 부분에서 봤을 때는 타고난 명이죠. 타고난 명은 우리가 변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렇게 성격이라든지 장점이라든지 단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알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기본수를 구하는 공식은 이렇습니다. 기본수는요, 생월, 생일을 더하고요, 플러스 1이에요. 엄청 쉽죠? 바로 지금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여기에서 생일은요, 음력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태어난 해에 생월, 생일을 더하고요. 다음 플러스 1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엄청 심플하죠? 그렇지만 1이라는 것을 왜 더하는지는요. 인생에 있어서 태어난 데 있어서 뱃속에서 10달, 280일을 있기 때문에 1을 플러스 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랬을 때 숫자는요.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이런 식으로 해서 9 이하로 나오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이 나왔어요. 그랬을 경우에는 마이너스 9를 하니 1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기본수 1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왜냐면은 1에서부터 9까지 밖에 없기 때문에 9가 초과되는 순간 9씩 마이너스 하시면 돼요. 장점과 단점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매화역수의 장점은요. 쉽습니다. 입문하기 쉬워요. 그리고 두 번째 장점은요. 단조롭습니다. 심플해요. 숫자만 계산할 줄 알면은 기본수라는 이런 맥락에서는 변동수가 없어요. 해석이 단조롭고 심플하고 확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용하는 데 있어서 오진을 범할 가능성이 비교적 낮습니다. 세 번째, 월운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월운을 볼 때 이런 부분을 신경 쓰잖아요. 지지가 12지지가 있는데 그 월에 맨날 그 지지만 들어와요. 그렇기 때문에 계산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해석이 심플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내가 수가 용신이면은 맨날 겨울만 되면은 좋다는 해석밖에 안 나오니까. 그렇지만 이런 수비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12궁을 쓰는 게 있고요. 9궁을 쓰는 학파가 있어요. 근데 이게 12궁을 쓰는 학파입니다. 그다음에 월운을 보는데 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분기별로 1에서 3월, 4에서 6월, 7에서 9월, 10에서 12월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렇게 계산하는 데 있어서 난이도는 확 올라가겠죠. 그리고 그 월마다 숫자가 배열되는데 이 숫자도 합영충파인까지도 계산해야 되니 전문적으로 운영하는 데 있어서는 조금 난이도는 높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그리고 이 부분 역시 출생시를 논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엄청 좋은 부분의 하나죠. 왜냐하면은 제가 예전에 올렸던 영상인 출생시 모르는데 출생시 보는 방법에 대해 설명 있잖아요.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설명드리려고 잘 아껴놨던 부분입니다. 이렇게 출생시를 모를 때 출생시를 안 보는 학파를 하나 운영하면요. 없이도 해석이 됩니다. 물론 조금은 단조로울 수가 있다. 왜냐하면 출생시가 없기 때문이죠. 그죠? 그렇지만 이런 평생운이나 이런 부분을 감명하는 데 있어서는 그래도 출생시 같은 부분도 조금은 알아두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요. 전체적인 이 매화역수의 기본적인 이야기를 설명해 드렸고요. 다음 강의부터 기본수 1번의 특징, 장점, 단점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영상 전부 다 업로드 후에다가 상세 페이지에다가 제가 이렇게 설명에 링크 달아놓은 쪽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존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기본수 1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수 1을 해석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기본수 1입니다. 이 부분은 기본수를 계산하는 공식에서 1이 나온 사람한테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기본수 1이라는 것은 생입니다. 생이라는 것은요. 초목이 이제 싹이 땅 위로 올라오는 모양이다. 없는 것에서 생긴 겁니다. 없었는데요. 생겼습니다. 그리고 시작이기도 하고요. 탄생이기도 하죠. 싱싱하게 자라서 이제 시작이죠. 일단은 기본수 1의 키워드는요. 귀인이기도 해요. 새로운 사람, 새로운 동반자, 이성, 친구, 그리고 아이도 생기는 것에 의미를 두죠. 임신도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요. 새로운 일, 새로운 사업, 새로운 취업 이런 부분이
들어가 있어요. 결혼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매화역수에서 1이 나온다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좋은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무언가가 시작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이것이 생과 극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명리학적인 부분에서 관점에서 본다면요. 생이 좋고 극이 나쁘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지만 운용하는 데 있어서 생극이 바뀔 수도 있죠. 하지만 매화역수에서는 생과 극은 생은 좋다, 극은 나쁘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생을 받으면요. 귀인, 동반자, 이성, 결혼, 임신 이런 부분에서 득이 된다. 이런 부분에서 좋은 일이 생긴다. 좋은 사람을 만난다. 라고 보지만 반대로 안 좋게 작용을 한다면요. 원수라든지 배신이라든지 관제수 구설수에 휘말리다든지 고소가 일어난다든지 고발이 일어나든지 일은 일어나는데 안 좋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비라든지 이별이라든지 이혼 역시 시작이죠. 그죠? 유산이라든지 이런 새로운 일은 일어나는데 안 좋게 일어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요. 기본수 1을 가진 사람의 특징은요. 한 가지에 만족을 못해요. 일단은 생이라는 게 말 그대로 무언가를 만드는 거죠. 없는데 생겼죠. 근데 만들기만 하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이것저것 계속 만들어요. 내가 이것을 하면은 끝까지 가야 되는데 만들기만 계속 만듭니다. 생각은 하고요. 창조적으로 무언가를 만드는데 끝까지 가기보다는 계속 만들기만 하는 거죠. 혹은 이 만드는 행위를 본인이 좋아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를 저지르기만 하는 거죠. 저지르는 건 좋은 건데 저지르기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단은 무언가를 생각한다는 것에 있어서 이 사람이 머리가 좋다 나쁘다.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총명하다. 머리가 좋고 다양한 지식과 정보는 많아요. 정보는 많은데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 단점이 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잘 활용하면은 좋다. 하지만 생각만 하고 무언가 실천에 옮기지 않는다면은 조금은 어렵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활용하기 나름이다. 이렇게 봅니다. 모든 재능은요. 그리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지도자라든지 카리스마라든지 신뢰감이 있어요. 왜냐면은 무언가가 많이 알고 정보가 많기 때문에 이 사람이 리드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무언가 시작하는 것도 좋아하고요. 많은 사람을 끌고 나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뭔가를 만드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윗사람하고는 충돌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윗사람하고는 별로 안 좋고요. 아랫사람하고 좋다. 그리고 이 사람 스타일 자체도 직장인보다는 자영업에 가깝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본인이 주도하는 키워드가 많으니 아니면은 아예 프리랜서로 빠지든지 네, 그런 쪽으로 추천드리고 싶네요. 그리고 무언가 장점이 있다면은 그것에 상응하는 단점도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얘기만 듣고 싶어 하고 나쁜 얘기만 듣고 싶어 한다면은 의미가 없겠죠. 그리고 의지력, 인내심이 조금은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과감하고요. 차분한 사람이다. 이렇고요. 그 다음에 자립성. 자립성은요. 독립심이 강하며 집념, 도전, 의욕 이런 부분에서 좋지만 반대로 도움을 바라는 것을 별로 안 좋아해요. 원래 오너들은 자기 주관대로 나아가는 거죠. 자기의 관점, 자기의 개념으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남한테 끌려다니는 것을 좋아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인덕. 사람 관계에서 반대로 특화되어 있다고 볼 수 있죠. 사람들과 대인 관계에서 좋다.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양간과 음간에 대해서도 본다면요. 양간은 적극적이고요. 반대로 음간은 소극적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요. 단점도 있겠죠. 반대로 조금은 이기적이고요. 독단적이기도 합니다. 왜냐면요. 직장 상사와의 의견 충돌도 많을 거고요. 반대로 사람 관계에서도 조금은 모든 사람이 좋아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은 자기가 주도하니 반대로 사업자 캐릭터들끼리에서는 별로 안 좋겠죠. 내가 주도하고 싶은데 저 사람도 주도하고 싶으니 반드시 모든 사람한테 좋을 수는 없겠죠. 그런 부분에서 불리하다. 그리고 변덕, 좌절, 포기. 반대로 무언가를 하는 것은 빠르고
좋아하지만 그 기간이 짧아요. 그 자체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봤을 때는 끈기라든지 진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적지 않나. 그리고 힘들게 노력해왔던 부분을 쉽게 포기하지 않나. 이런 부분이 단점으로 있습니다. 그리고요, 유시무종. 저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을 벌리지만 실증을 빨리 낸다. 이렇게 보는 거죠. 바람기의 키워드도 있어요. 왜냐면요, 사람을 좋아하고 무언가를 하는 것을 좋아한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키워드가 1번이 이성의 키워드가 있잖아요. 이성, 좋은 사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한다면은 바람기가 발생하는 부분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그런 부분은 단점으로 작용한다. 그랬을 때 1. 도화살은요, 본인이 남을 좋아하는 도화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6이랑 7은요, 상대가 나를 좋아하게 해주는 도화살이다. 그리고 8은요, 남자만 해당한 도화살이에요. 예를 들어서 8은 뭐 재성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여자도 좋아하는 도화는 반대로 관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식상이나. 그렇죠? 이렇게 이해하시는 부분 제가 기본수 설명하면서 나올 때마다 이렇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요, 여성. 여성은요, 자기 과시욕이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기본수 1의 여성은요. 그리고 공주 스타일이다. 조금은 건방지다. 이런 소리가 있고요. 반대로 말이 많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외관은요, 아름답습니다. 인기의 키워드가 있는 사람은요, 아름답다, 맵시가 있고 뭐 섹시하다 그러는데 아름답다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조금은 말하는 것을 좋아한다는 것은 반대로 뭔가 과시욕이 있을 수도 있고 건방질 수도 있고 소리가 많을 수도 있는데 분수 기질이 있다는 거죠. 오지랖도 넓고요. 말에서 득이 있는데요, 실도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말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죠. 말을 잘하고요. 계산적인 타입은 아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 같은 경우에는요, 김구, 노태우, 반기문, 김한길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인물은 그냥 참고하는 사항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수 1에 대한 설명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중군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기본수 2번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기본수 계산을 했는데 내가 2번이 나왔다. 이런 사람들한테 해당하는 영상이에요. 네, 어떤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기본수 2의 키워드는 주예요. 기둥이라고 표현하죠. 이 기둥은 중간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서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무토가 산으로서 관리자 역할을 하고요. 기토가 어머니로서 이렇게 관리자 역할을 하듯이 이 주가 기본수 2번이며 의미는 참모 이렇게 볼 수 있죠. 중간입니다. 중간직책이에요.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하고 요긴한 존재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주의 특징은요, 변화, 변동, 이사, 직업의 전변, 이민, 해외 이런 변화의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2, 6, 8이 이렇게 있으면요, 일가는 꼼꼼하고 완벽하고 일을 잘한다. 격리, 직원을 채용할 때 음간을 채용하면 좋다. 뭐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3, 5, 7이 있는 양일간은요, 리더십이 강하고 행동파다. 섭외, 홍보 이런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다. 대외 업무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요, 이 기본수 2에도 생과 극이 있겠죠. 예를 들어서 생은요, 변화, 변동 이런 부분에서 긍정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요, 극은요, 반대입니다. 변화를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현상을 유지하라. 고소, 고발을 당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심리적 갈등, 변화, 변동을 하지 않는 게 유리하다. 보통 이 극의 키워드는 부정적인 키워드잖아요. 그러면은 똑같은 변화인데도 변화 좋다,
변화해라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해석을 할 때 반대로 변화를 하지 마라, 변화를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성격적인 부분에서는 육술이랑 성격이 비슷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직원 채용하는 데 있어서 2번이 참 좋다. 예를 들어서 2번이 좋다는 부분은 이런 명략적인 관점에서 많이 활용을 과거에서부터 해왔었죠. 특정 회사 같은 데서, 대기업 같은 데서 사주를 보고 채용하는 부분에서 특히 이런 수비학을 많이 운용했었어요.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다. 그리고 장점은요, 참모형이기 때문에 합리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에서 관리하는 데 있어서 특화되어 있어요. 사람을 관리하는 부분, 예를 들어서 갑이 오너라고 한다면은 을이 실전한 케이스잖아요. 그럴 때 이 을이 실질적으로 관리를 해주는 부분에서 좋듯이 이 참모형 같은 경우에는 사업가난입니다. 일단 직장인인데 이런 사람 관계라든지 이런 환경 조성이라든지 이런 실질적인 움직임 이런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요, 왠지 참모형 캐릭터들은 바랍니다.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랬는데 이제 막상 하면은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오너로서는 조금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 여기선 부족하다고 써 있으나 부족한 건 아니지만 뭔가 신중하게 행동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맨, 재능이라든지 상상력이라든지 호기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면서도 때로는 낭만적이고요. 감수성이 풍부해요. 동정심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한테서 좀 더 유리한, 인간관계에서 유리함을 가지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서도 완벽주의. 2번이라고 하면 완벽주의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정확하고 완벽하다. 조금은 여기서 완벽하다는 키워드는요, 사람 관계에서 성실하고 정직하고 조금은 약속 같은 거를 잘 지킨다. 이런 부분으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 수위의 남성분들은 머리가 좋아요. 그래서 머리 쓰는 쪽으로 가면은 유리합니다. 특히나 조사라든지 수사라든지 형사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요, 교육계, 공직이라든지 관리자직이라든지 금융계, 연구계 이런 머리 쓰는데 유리하다. 이런 직업에 유리함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사업 같은 부분은요, 너무 생각이 많다 보니 조금은 기회를 놓칠 때도 있는 것 같아요. 준비를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 이렇게 재다 보니 기회를 놓칠 수도 있다. 조금은 먼저 이렇게 시작해도 되지 않나, 이런 부분도 참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단점입니다. 무언가가요, 장점이 있으면요, 그거에 상응하는 단점도 있다고 봅니다. 기본수 2번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일단은요, 조금은 사람이 다른 사람을 맞추어 주고 다른 사람의 입장도 생각하고 하다 보면요, 자기의 가치관이 좀 흐릿해지는 건 사실이에요. 딴 사람들을 이렇게 교감해주고 교류해주다 보니 생각이 많이 동화되는 것도 사실이죠. 그래서 우유부단하다. 어떻게 보면은 사람을 잘 맞춰주고 배려해주고 상대방의 입장에 쓰다 보니 자신의 이런 중립적인 부분이 많이 흐릿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과감성이나 실행적이나 결단성이 부족해요. 그리고 사람이 내성적입니다. 왜냐면요, 상대방의 입장을 듣다 보니 듣는 게 특화되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말하는 것에 있어서보다 듣는 것을 더 잘하게 됩니다. 말을 많이 안 해요. 비밀도 많을 수 있고요. 소심하고요. 친구가 적을 수도 있어요. 반대로 이번 부분은 기본수 1번이랑 정반대죠. 1번은 말을 많이 해서 말로 문제가 발생하는 캐릭터라면은 이제 그 말을 하면은 2번은 듣고 있죠. 이제 듣는데 특화되어 있으니,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은 공부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비교적 가정적입니다. 가정적이다. 다시 말해서 1번은요, 자꾸 좀 이런 끼나 도화성이 있어서 밖으로 돌린다면은 기본수 2번은 이렇게 가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하지만요, 너무 집착이 있다면은 의처증, 의부증 이런 걸로 발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런 부분은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 왜냐면은 단점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그리고 완벽주의,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넌다. 그리고 가족 간에서도 뭔가 이런
각서를 받을 수도 있어요. 이제 이거부터 의처증, 의부증의 시작이죠. 네, 그리고 뭐 가족 간에도 뭔가 이런 돈 거래를 할 때도 완벽을 추구하는 키워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기도 하며 그와 동시에 단점이기도 합니다. 기본수 2번은 자신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건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이 약속을 안 지키는 경우가 많죠. 그렇기 때문에 완벽을 추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특징은요. 일단은 CEO에 대해서는 못 된다고 써 있는데 못 되는 건 아닌데 노력이 필요하다. 그리고 별로 성향이 그런 성향이 아니다. 관리자에서 더 유리함이 있고 더 편함을 느낍니다. 본인이. 그리고 직장, 직업에 대한 이 변동이 좀 있어요. 변화의 키워드긴 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연애는 잘하는데 결혼하면은 좀 피곤해요. 사람 자체가. 왜냐면은 원래 좀 이렇게 약속 잘 지키는 사람이 좀 피곤하게 만드는 건 사실이죠.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남자는 이 기본수 이면요. 부인이 밖에서 활동하는 거에 대해서 좀 부정적이네요. 왜냐면은 의처증, 이런 의부증 이런 키워드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여성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또 현모양처라고 볼 수 있죠. 어떻게 보면은 가정적이고요. 생각이 깊고요. 자상합니다. 그러면서도 과거지향적인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어떻게 보면은 그때 어떻게 했었는데 이런 추억에 대해서 생각이 많죠. 과거지향적이다 보니 사람 자체가. 그러면서도 또 과거지향적이면은 단점도 과거지향적이라는 부분. 옛날에 싸울 때 뭐 잘못했던 부분, 네가 잘했지,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다 기억하면서 착착 지어놨다가 네, 이야기를 터트리는 거죠. 뻥뻥. 네, 그러면은 좀 사람이 피곤하죠. 그런 거는 뭐 남자나 여자나 똑같은 것 같아요. 이 성향 자체는요. 그렇기 때문에 현모양처를 자극하지 말자. 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래서 좋을 건 없습니다. 네, 특히나 저렇게 꼼꼼한 캐릭터들은요. 그리고 2랑 6이랑 같이 쓰면요. 애교가 있고 사근사근하며 사교성이 있다. 그리고 2랑 7이랑 같이 쓰면은 한번 폭발하면 좀 무섭다. 이런 키워드들은 응용인데 제가 나중에 뒤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돼요. 지금은 기본수 2번에 대한 이런 설명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물은 장태환이랑 유관순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봅니다. 이번 시간엔요. 네, 기본수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요. 내가 기본수를 계산을 했는데 마이너스 9 마이너스에서 나온 숫자가 3인분들한테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으세요. 그리고 3 같은 경우는 상식적인 부분에서 접근해 보면요. 우리나라의 이제 좋아하는 숫자를 봤을 때 가장 많이 좋아하는 숫자가 3이랑 7이 아닌가? 뭐 이런 부분도 있다. 이렇게 볼 정도로 3이라는 숫자를 긍정적으로 보는데 과연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이 3이라는 숫자는 어떤 숫자일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요, 특징. 귀신입니다. 그리고요, 조금은 부정적인 의미가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러면은 귀신의 작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긍정적인 의미에서 작용은 조상의 도움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 때문에 귀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부정적인 부분에서 볼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심리적인 갈등을 가지는 부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 키워드 자체가 귀신이라는 키워드인데 기문 관살이 있다면 사주에 기본수 3인 사람이 기문 관살이 있다면 별로 좋지는 않겠죠.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생을 받으면요. 조상의 도움이 좋다. 어떻게 보면 재능을 발휘한다. 학문이라든지 종교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특화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안 좋게 작용을 한다면은 심리적 갈등, 정신적 고통, 이혼이라든지 퇴사라든지 재수, 삼수 이런 부분에서 작용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심리적인 부분에서 특화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은요. 심리적으로 까다롭다. 예를 들어서 기본수 1번은 자영업의 느낌이 있었고 기본수 2번은 이렇게 중간 관리자의 특화가 되어 있었다면 기본수 3번 같은 경우는 조금은 사회적인 능력은 조금은 낮은 편에 속할 수도 있어요. 모든
사람이 이렇게 사회생활에 특화되어 있는 건 아니니까요. 그러면서도 3, 5, 7이 되면은 남성적이며 직선적이고 행동파고요. 화끈하다, 멋있다, 목표를 끝까지 간다. 뭐 이런 느낌의 키워드도 있고요. 또 목화, 토, 오행에 해당하면은 아주 강하다. 뭐 이런 느낌도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 같은 경우는요. 정이 많아요. 구슬이 중에서 가장 정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의는 발라요. 그리고 수재형이다. 조금은 직관력이나 판단력은 명확한 사람입니다. 촉이 잘 맞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키워드에서 접근해 봤을 때 신금일간이 떠오르네요. 신금일간 같은 경우에는 보석이면서 날카롭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직관력이나 판단력은 상당히 좋은데 보석이다 보니 조금은 이런 사람 관계에선 어렵죠. 공주병이 있을 수도 있고 조금은 이렇게 촉은 좋은데 사람 관계에서 어려움이 있는 그런 부분이지 않나 이런 부분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자긍심이 강합니다. 자기 과신이 너무 세요. 자기중심적이고 명예욕, 성취욕이 너무 강하면서 지는 거 싫어합니다. 이런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신금일간이랑 유사하다 이렇게 보고요. 영적인 능력도 상당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종교라든지 역학계열, 특히 뭐 일주가 화계지라면 더욱 그렇지 않나. 진술중미를 의미하죠. 화계지는.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매화역수도 깊게 깊게 파고 들면요. 난이도는 자꾸자꾸 올라가는 것 같아요. 뭐 사주도 마찬가지겠지만 명리학도. 그리고 명리학적인 부분을 알고 계시면은 더욱 운용하는 데 있어서 좋습니다. 네,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그리고 직선적이다. 매끄끔해서 정확하지만 반대로 정확하다는 것은 자기의 심기를 건드린다면은 가만히 안 있겠죠. 건들면 폭발한다 그러는데 진짜 폭발합니다. 불의와 타협을 정말 싫어해요. 정이 많다는 것 자체가 조금은 강자한테 특화되어 있는 정은 아니죠. 정이라는 것 자체가 약자에 대한 생각이죠. 그러니까 약자의 편에서 많이 쓰기 때문에 불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용서가 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3의 사람과 상의하면은 조금은 시원시원하고 편하다. 이 시원시원하고 편하다는 부분은요. 기본수 1번 사업가, 기본수 2번 중재자의 키워드는 아니에요. 그냥 조금은 이런 편하게 속에 있는 상담 혹은 이런 심리적으로 어려울 때 상담 이런 느낌의 키워드죠. 그리고 반대로 장점이 있으면요. 단점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조금은 덕이 없어요. 그리고 입이 가볍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이 가벼운 부분은요. 말하는 걸 좋아한다는 게 아니라 직설적이다. 직언을 한다. 이런 느낌이에요. 바른 소리를 잘한다. 그리고 상대방이 변명이나 거짓말하면은 그거 변명이자 거짓말이자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죠. 다시 말해서 본인이 거짓말이나 변명을 안 해요. 그렇지만 상대방에 대해서도 직언을 하니 그런 캐릭터가 아니거나 그런 부분을 안 좋아하는 사람은 이 사람을 싫어하겠죠. 그리고 대중 앞에서 크게 떠든다. 이거는 자기 주관적인, 자기적인 생각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뜻이 다르면은 다 잘라버린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 신금의 키워드가 있죠. 제가 봤을 때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그걸 갖다 붙인 건 아니고. 그리고 뒤에서 당한다는 맛은 결론적으로 앞에서는 좀 그러니까 뒤에서 욕을 먹을 수도 있다. 반대로 적이 많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자기와 뜻이 다르다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배척해 버릴 수도 있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성격이 좀 급해요. 그리고 고집이 세죠. 굽히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 관계에서 본인이 인간관계에서 덕이 적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그 행동 자체도 성격에 드러나는 부분이다 보니 원인도 자기, 결과도 자기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헤어질 때 미련이 없다. 손절하는 것을 좀 잘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싫으면은 절대로 안 한다. 그리고 남한테 안 진다. 만약에 일치가 비겁이라면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사주에. 그리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산다. 네. 뭐 많은 거 좋아하기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지는 거 싫어하고 뭔가 이런 굽히는 거 싫어 하다 보니 참아도 될 부분을 이렇게 일을 펼칠 수도 있겠죠.
그런 캐릭터. 어디로 튈지 모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자꾸 뭐라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지 몰라요. 그리고 반대로 토닥토닥 해주면은 좀 있는 부분도 있어요. 이 사람 자체가 직장인이냐 사업가냐 이런 부분은 명확하진 않아요. 하지만 조금은 회사에서 이런 아이를 활용을 하려면은 조금은 격려와 칭찬을 하면서 컨트롤 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행동이 앞섭니다. 조금은 그러면서도 실속이 적은 것 또한 사실이죠. 자기 욕심을 막 이렇게 챙기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정이 많다는 것 자체가 다른 사람을 많이 돕고 이런 부분에도 유리함이 있죠.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요. 마찬가지로 강하면서도 정에 약해요. 어떻게 보면은 조금은 어렵죠. 상당히 어려워요. 그리고 충동적입니다. 그러면서도 감정적이고요. 네, 사랑에 빠지면 또 물불을 안 가리는 좀 이해하기 어렵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활동적이며 적극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직업이나 사회활동 역시 적극적인데 적극적이라고 해서 잘하는 건 또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다루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애교가 없다. 반대로 남자가 당한다. 이런 느낌도 있죠. 애교가 없다는 것은 현실적이고요. 직설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조금은 컨트롤 하는 데 있어서 어렵죠. 물론 컨트롤 한다는 것 자체도 조금은 어려운 부분이죠. 서로서로 양보와 배려를 하면서 진행이 되어야 될 부분인데도 상대방이 어디로 갈지 모르니 어렵죠. 정에 약하다고 해서 무조건 약자는 아닙니다. 강한 부분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의하기가 어려운 그런 캐릭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인물은 김영삼이라든지 전두환이라든지 정주영이라든지 엄앵란이라든지 이런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자기 사업이나 자기가 독단적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스타일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직장이다, 사업이다 이렇게 분류하기가 어려운 스타일입니다. 주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 또한 사실이에요. 이 3이라는 숫자가. 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기본수 4번입니다. 일단은 기본수 4번의 특징입니다. 기본수 4번은요. 하나는 탄생이고요. 둘은요.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됐어요. 그리고 3이 되면서 귀신의 수가 됐었죠. 그리고 4번 다시 한번 안정을 찾습니다. 다시 말해서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수비학적으로 해석을 했을 때 짝수가 조금은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합이 되면요. 부족함이 없다. 안정과 여유를 가진다. 이렇게 보고요. 충이 되면요. 안정이 깨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이과 성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생을 받으면요. 안정이 당연하게도 여유가 되고 조금은 어려운 부분들이 잘 풀린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극을 받으면요. 갈등이 생기고요. 여자나 가정, 직업적인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이런 변화의 키워드는 통상 운에서 작용한다고 봐도 무관하죠. 그리고 사랑, 구가 있으면은 여자는 효녀, 과부, 독신녀가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이 과부나 독신의 키워드는 뭐냐면은 안정적이다 보니 조금은 결혼에 대해서 멀리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뒤에 또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해석할 때 나오는 부분이 또 그때 설명하고요. 여자는 남자 4를 만나면요.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요. 남자는 여자 4를 만나면은 편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반대로 남편을 먹여 살린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숫자 4가 안정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인 사람은 일단은 자기가 안정적이고 여유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간섭을 많이 할 수도 있어요. 반대로 여자가 안정적인데 남자가 그렇지 못하다면은 상대적으로 어려움이 있겠죠. 여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답답하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남자가 반대로 여자를 이렇게 만났을 때 여자가 대신 사회 활동을 하면서 먹여 살린다면은 남자 입장에서는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죠. 그리고 장점은요.
일단은 남자는 이 구수리 중에서 가장 성격이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효성이 깊고요. 부모, 형제, 친구에게 정이 많아요. 조금은 사람 관계에서 긍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실리적입니다. 이익을 중시할 수 있어요. 이익이 없으면은 안 움직인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군자형. 과묵하고 성실하며 정직합니다. 그리고 침착하고 안정적입니다. 이 키워드들은 전부 다 안정적이기 때문에 이렇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기가 빠르겠죠. 느긋하다, 완만하다. 그러고요. 조종형, 중간에서 사람과 사람을 화합하는 데 있어서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조정을 잘한다. 그리고 이해심이 깊습니다. 배려하고요. 인내하고요. 융통성이 좋으며 대인관계가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자기가 직접 일을 하지 남한테 안 시켜요. 그런 부분에서는 갑질하는 키워드인 수리보다는 조금은 사람 관계에서 긍정적이에요. 그렇지만 모든 성격은요, 장점이 단점이 되기도 하죠. 반대로요, 과묵하다는 키워드에서 봤을 때 조금은 말을 안 하니까 소극적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이런 걸 싫어하는 사람은. 그랬을 때 성격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혼자 있을 수도 있고요. 독립적으로. 대중성이 부족하다고 보일 수도 있어요. 그리고 반대로 말을 안 하면요. 속을 모른다고 볼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나 부부 관계에서 여자가 보면은 답답하다, 우유부단하다 이렇게 느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우유부단한 건 아니고 과묵하기 때문에 말을 안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보인다. 이 사람이 아까 장점에서 봤다시피 대인관계가 못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하지만 불필요한 말을 안 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남에게 정이 없다. 이 부분은 남에게 정이 없는 게 아니라 자기랑 성격이 다르면 정이 없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는 안정적인 숫자잖아요. 근데 다른 사람이 예를 들어서 편차가 있는 도박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부동산이라든지 이런 불안전한 행위를 할 때 정이 없겠죠. 그리고 이 사람은 장점에서 이익을 중시하는 실리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도박 성향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표현하면 이해가 빠르겠죠. 그리고 주위에서 봤을 때 왕따를 당할 수 있다는 거는 그런 불완전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말하는 거예요. 그런 부분 참고하시고요. 반대로 4번을 아랫사람으로 두면 별로 안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오너들이 봤을 때는요. 이득을 중시하다 보니 이 사람을 하여금 이득을 득보는 부분이 적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자기가 하는 만큼만 하니. 그리고 기본수 4번의 여성입니다. 여성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리더십이 있고요. 적극적이고요. 일을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력도 강하고 사회활동도 많이 하고요. 남자도 먹여 살립니다. 하지만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다루기 힘들 수도 있죠. 그리고 남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은 불리하죠. 남자가 통제하기가 어려우니까 처음에야 남자가 통제합니다. 하지만 여자가 이렇게 가정적인 부분 혹은 금전적인 부분을 직접적으로 한다면은 당연히 남자의 입지가 좁아지는 건 어쩔 수 없는 일이죠. 그리고 다른 사람 밑에서 있기가 싫어한다. 다시 말해서 직업이나 사회활동에서 자영어의 키워드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죠. 여성분들이. 4번이 그렇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4랑 9는요. 강하다. 솔로가 많다. 다시 말해서 옛날이나 지금이나 직장 사회 활동에서 안정적인 사람은요. 결혼을 할 필요를 못 느낍니다. 여성분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안정적이고 나보다 더 높은 위치를 남자를 만난다고 생각을 한다면은 차라리 결혼 안 하는 부분에서 이득이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직장이나 사회 활동을 하면서 액을 면한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데 이 부분은 이 사람 자체가 활동적이기 때문에 그렇다. 자기 성향으로 그렇다.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월지의 상관인 4는요. 사별, 과부가 많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 3, 5, 7은 이혼녀가 많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실질적인 부분은 전체적인 이런 부분을 보고 판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여자가 너무 완성이 돼버리면은 굳이 뭐 결혼이나 이혼이나 이런 부분에서 할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것도 현실적이죠. 그러니 너무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인물은요, 이동현, 이석기 이런 사람들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수 5번입니다. 기본수 5번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기본수를 계산하고 5번이 나왔던 분들한테 해당되는 영상입니다. 일단요, 지난 시간에 기본수 4번에 대해 설명드렸는데요. 이제 완성이 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었지만 짝수는 제가 안정적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죠. 음과 양이 있으니. 그렇지만 이번 시간에는 다시 홀수로 넘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안정보다는 조금은 불안정한 키워드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파입니다. 놀라서 깨진다. 깜짝 놀라서 깨진다. 어떻게 보면요, 변화의 키워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혁신이라든지 과감이라든지 충격이라든지. 그렇지만 합이냐 충이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런 부분은 지난 시간과 똑같습니다. 합이 되면요, 좋은 일로 놀랜다. 충이는요, 나쁜 일로 놀랜다.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으로 좋은 변화, 나쁜 변화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반대로 나쁜 변화일 땐요, 자제시킬 필요가 있겠죠. 우리가 상담하는 데 있어서요. 그리고 반대로 이 사람의 특징을 보면은 변화를 추구하는 사람은요, 조금은 행동파입니다. 과격해요. 일단은 저지른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융통성이 부족할 수도 있고요. 반대로 변화를 선호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무서워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런 것들이라 함은 예를 들어서 금전적인 부분에서 보면은 깔끔한 것 같아요. 편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편제다. 다시 말해서 큰 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동산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그리고 수비학에서 부동산의 키워드가 있는 수리는요, 오랑 구인데요. 오는 부동산 혹은 주식, 코인, 투자, 대출, 사채 이런 유동적인 편제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구 같은 경우는요, 문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오랑 구가 같이 있어야지 어떻게 되면은 이런 큰 돈, 이런 부분에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반대로요, 고정적인 돈은요, 팔, 정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팔 같은 경우에는 짝수기 때문에 안정의 술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생이 되면요, 부동산이나 주식으로 혹은 뭐 코인도 될 수도 있겠죠. 이런 유동적인 자산으로 큰 돈을 번다. 다시 말해서 좋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극을 받으면요, 투자, 대출, 사채 이런 부분에서 실패한다. 혹은 사람 관계에서 돈을 떼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안 좋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이 기본수 5의 특징은요, 이성 때문에 놀랜다. 집을 팔아서 사업을 하면은 손해가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권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들었을 때는 이 키워드 있는 사람 사업하면 잘 될 것 같고 막 좋을 것 같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것들은요, 부자가 거지 되고 거지가 부자 되는 것은 운의 동량이에요. 명리학적인 강의를 할 때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죠. 운의 작용입니다. 절대로 거지 사주나 부자 사주를 논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적습니다. 다시 말해서 투자나 투기를 좋아하는 사람인데 대부분 어렵지만 초년이나 말년이나 중년이나 운에서 좋을 때는 무언가 이룰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본인이 그것을 운이 아니라 초반에 이득을 봤으면 초심자의 행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반대로 뒤에 그런 긍정적인 시너지를 받으면은 그때 무언가를 이룬다 이렇게 보는데 그것을 자신의 노력이라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이죠.
금전적인 손해를 보기 전까지 운에서 들어왔던 것은 운에서 가져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잘 살면은 아주 잘 살고요. 못 살면은 아주 못 산다고 이렇게 설명은 드리지만 제가 봤을 때는요. 대부분 어렵다고 봅니다. 네. 안정적이지 못하잖아요. 그리고 득을 볼 때는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득을 봤을 때는 뭐 해봤자 2배겠죠. 뭐 2배, 3배 이 정도밖에 안 돼요. 하지만요. 잃을 때는 전부를 잃을 수도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려운 겁니다. 원리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종종 뭐 상담하시는 분들은 타로나 사주나 이런 걸 볼 때 주식이나 코인운을 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리는 있어요. 대부분은. 하지만 종종 운의 동향에서 극단적으로 좋을 때는 벌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그게 인정해야죠. 내가 운이 좋아서 벌었다고. 내가 공부를 해서 벌었다거나 혹은 내가 잘나서 벌었다라고 생각하는 순간 모든 것을 잃고 어려운 쪽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주가 내가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 번 게 아니라 운의 동향에서 벌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조금은 주식이라든지 코인이라든지 내가 할 수 있는 범주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전체적인 이런 판을 봐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에서는 해석하는 부분에 참작하시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양 남자랑 양 여자는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궁합이 좋다? 나쁘다. 봤을 때 양과 양은 별로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부부궁합이 극이다. 그렇지만 양이랑 음이랑은 부부궁합이 좋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장점은요. 조금은 이 사람 자체가 과격해요. 그렇지만 이것을 장점으로 승화만 시킨다면요. 의리가 있고 카리스마가 있고 조금은 독선적이에요. 그리고 남자답습니다. 좋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바르게 나의 이런 가치관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면서도 과감하고요. 지키고 싶은 사람 앞에서는 엄청 든든한 방패이자 칼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책임감도 있고요. 무대포고요. 자기가 이렇게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집념이 있기 때문에 살고자 하는 의지도 강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목표나 이익에 대한 집념도 강해요. 그리고 정이 많습니다. 그리고 그런 의리나 정으로 이렇게 살아가는 부분이 많아요. 그리고 배신도 잘 안 한다 그러는데 좋을 때는 안 하겠죠. 하지만요, 이런 투자나 투기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요, 배신을 안 한다. 저거는 제가 공감을 잘 못하겠네요. 일단은 말수가 적고 술을 잘 마신다. 이것도 조금은 아닐 수도 있다고 봅니다. 술을 잘 마실 수 있는데 말수가 적지는 않아요. 자기가 이런 이득을 많이 봤을 때는 아닐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3, 5, 7이 되면요. 일반 직장보다는 개인 사업형이다. 그리고 군인, 검찰, 경찰 이런 것에 유리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3, 5만 있으면은 미련이 없어요. 뒤를 안 돌아본다. 반대로 7만 있으면은 미련을 둔다. 이게 미련을 안 본다, 미련을 둔다 이렇게 분리가 돼요. 그리고 5랑 4랑 있으면요. 잘 다독거린다. 5를 만나면은 같은 5끼리는 의기투합이 되기도 합니다. 여기까지가 장점이고요. 반대로 모든 것들이 장점이 있으면은 그와 똑같이 단점이 있어요. 반대로요. 과격하다는 부분에서는 잔인하다. 혹은 욕심이 많다. 과욕, 고집불통, 과격, 과감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타협을 남들과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장점이 곧 단점이에요. 그리고 그런 과격한 사람은 주위와 자주 충돌이 일어나고요. 충동적이고요. 행동파고요. 원치 않는 손해를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주먹이 이렇게 움직이기 때문에 조금은 사회성에서는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고 싫어하는 사람은 명확하게 싫어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편차가 심하다. 그리고 융통성이 부족합니다.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 주관대로 살다 보니 새로운 문물을 받아들이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자기 관념에 사로잡혀서 다른 사람의 의견을 안 들어서 대인관계에서 어려울 수도 있어요. 사람은요,
변화를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도태가 되기도 하고요. 자기가 우선적으로 선점을 잡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엄청 중요한 부분이에요. 이런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데 그런 성향이 강하면요, 조금은 도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거죠. 그리고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잔인하게 조금 주먹적으로 혹은 과감하게 자기 욕심대로 하다 보니 당할 수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뭐 불구가 많다, 벙어리, 중풍에 잘 걸린다. 중풍 같은 경우나 이런 벙어리 같은 경우는 조금은 머리를, 그죠, 이렇게 손상을 받았다는 의미고요. 생각을 많이 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반대로 불구가 된다는 부분은 육체적으로 치고박다 보니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리고 수리 5번의 여성은요, 은밀감 같은 경우에는 따뜻한 정이 없어서 집안 분위기가 썰렁하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반대로 책임감은 강하고 직선적이고 정확해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심금일간의 키워드가 있지 않나,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볼 수 있어요. 건드리면 끝까지 복수를 한다, 찐념이 강하죠. 그리고 인물은 이런 기본수 5번의 인물은요, 박정희라든지 이명박이라든지 김수환이라든지 육경수라든지 현정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의외로 다른 것들은 인물이 적은데 이번에는 인물이 조금은 많다, 이렇게 볼 수도 있네요. 그리고 크게 성공하는 키워드들도 있어요. 네, 조금은 이런 성향인 것을 알고 내 단점이 어떻게 보완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해하는 게 맞아요. 이렇게 이런 성향이니까 난 이렇게 가야지는 아닌 것 같아요. 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수 6번입니다. 6번 같은 경우는요, 기본수를 다 계산하고 난 후에 6이 남은 분들이 여기에 해당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본수 6번의 특징입니다. 일단은 키워드는 관이에요. 관이라는 게 정말 중요하죠. 그리고 다양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관은요, 명예의 키워드가 있어요. 원래대로라면요, 재물에 능한 사람이 있고요, 관에 능한 사람이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관은요, 명예의 키워드고요, 재물의 키워드가 있는 사람들은 사업의 키워드죠. 어떻게 보면은 여기에서는 직장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벼슬이라든지 이런 키워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기적인 부분에서 들어오는 부분에서는요, 승진이라든지 취직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속하고요. 여자 같은 경우에는 결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반대로 형이라든지 충이라든지 파해, 원진일 때는 병원에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관이라는 게 부정적인 작용을 할 때는요, 관살이라고 해요. 여기서 말하는 관살은요, 문제를 발생한다, 나를 극한다. 관이라는 게 우리 명리학적인 관점에서 본다면은 나를 극하는 포지션이잖아요. 내가 극하는 게 재고요, 나를 극하는 게 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약할 때, 형충파 해를 받았을 때 이런 부분들이 작용을 한다? 수술 가능성, 병원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반대로 내가 생을 받으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천간에 붙으면은 승소라든지 취업이라든지 승진이라든지 합격, 결혼, 계약, 이런 긍정적인 시너지를 봅니다. 하지만요, 반대로 극을 받으면요, 패소, 좌천, 불합격, 이혼, 관제수설, 시비입니다. 그리고 직업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요, 당연히 명예가 따르니 군경검의 키워드가 있겠죠. 군인이라든지 경찰이라든지 검찰이라든지. 그리고 반대로 전문적인 부분, 의료라든지 연구, 금융인데, 반대로 정치적인 부분, 종교적인 부분도 있는데, 종교는 제가 봤을 때 조금은 안 맞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정치적인 부분은 명예가 조금 필요하다고 봅니다. 종교는 아닌 것 같아요. 장점, 기본수 6을 가진 사람들의 장점은요, 일단은 명예가 많다, 이런 부분으로 접근하시면 될 것 같아요. 관료형이다. 완벽하고요, 정확하고요, 합법적이며 합리적이다, 침착하다, 그리고
참모형의 키워드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논리적이며 이론과 논리가 밝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명예욕이 많다. 감투에 대한 욕심이 많다고 표현하는 게 일반적이죠. 쉽게 말해서 내가 어디에 장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욕심이 있다. 이렇게 보지만 실질적인 부분에서 본다면은 그것도 사주에 드러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완벽성. 돈 거래를 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서 남한테 도움을 주지도 않고요. 남한테 도움을 받지도 않아요. 이런 부분에서는 지난 시간에 기본수 5번이랑은 좀 다르죠. 기본수 5번은 좀 의리적인 부분이라서 돈을 주는 것도 많을 거고 받는 것도 많겠지만 여기는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아요. 그리고 실수에 대한 용서와 관용이 없어요. 그냥 실수해버리면은 서로 등지는 구조로 가요. 이게 장점이 되기도 하고요. 단점이 되기도 하겠죠.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은 단점은요. 2랑 6이 같이 있으면요. 친구가 적다. 그리고 4랑 6이 같이 있으면요. 실리적이다. 2랑 같이 있으면요. 정이 있다. 반대로 6은요. 정이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냉정하다. 융통성이 부족한 부분도 있어요. 확실히 조금은 끊고 맺고가 극단적이기 때문에 너무 사소한 부분에서도 이렇게 이해를 못하는 부분도 있어요. 그리고 과감하지만 추진력은 또 약해요. 뒤에서 조종한 스타일. 사람이 따른다. 다시 말해서 명예가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조금은 컨트롤하는 부분은 좋겠지만 반대로 자기의 능력으로 하지는 않는다고 볼 수도 있죠. 일을 시키는 스타일. 상대방이 힘들겠죠. 사람 관계가 냉정해지는 사회에서는 반대로 극단적으로 분리할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개인주의로 가버리면은 어렵겠죠. 네. 그리고 이론. 문서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따지는 것도 좋아해요, 본인이. 자기 주관이 명확하다 보니. 그리고 가정에서 일어난 일에 간섭을 많이 할 수도 있다. 다시 말해서 뭐 회사에선 상대방이 피곤할 수도 있겠지만 집에서도 처나 자식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돈 줄 때는 즉시 받는 게 유리하다. 뭐 이런 키워드들이 있네요. 그리고 2, 6, 8. 일가는요. 완벽하고요. 꼼꼼하고요. 조금은 답답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2와 6은 아까 위에 수리와 마찬가지로 친구가 적다는 거랑 같이 보시면 돼요. 직원으로 두면은 꼼꼼하게 일을 잘해요. 그리고 기본수 6번에 여성은요. 가정적입니다. 순수하고요. 순진하고 순결한 정조관념이 강하다. 하지만요. 자식 사랑이 깊고요. 매사에 따지고 드니 너무 많이 따지니까 반대로 남편한테는 조금 필요하죠. 그리고 매 맞고 산다. 남자 못지않게 완벽하다. 라고 보는데 제가 봤을 때는요. 과도하기 때문에 결벽증이다. 이런 느낌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음일간이면은 너무 주도면밀하니 남자의 사랑이 식는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너무 강압적이면요. 여자가 반대로 남자가 힘든 부분은 4번하고 일맥상통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만큼 여성분이 남성분한테 사랑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관심이 있으니까 간섭을 하고 이런 부분도 이해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은 김대중, 노무현, 안철수, 노사연 이런 분들이 여기에 해당된다. 이렇게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큰입니다. 이번 시간은요. 수비학 7번째 시간이죠. 기본수 7에 대한 설명입니다. 이 부분은요. 기본수를 계산했는데 7이라는 숫자가 나왔다.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하니 그랬을 때 해당되는 사람입니다. 일단요. 특징은 기본수 7번의 키워드는요. 퇴식입니다. 조금 어렵죠. 퇴식 뭐야? 이런 느낌인데 이제 물러났다는 의미입니다. 어디에서 이 식이라는 것은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먹는다 라는 키워드라고 보면요. 일단은 먹는 거죠. 근데 먹으려면은 뭐가 필요할까요? 바로
돈이 필요하죠. 그러니까 돈이라든지 직업이라든지 혹은 공직에서 물러나다. 밥줄이 끊겼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긍정보다는 부정이에요. 7이라는 숫자는요, 제가 봤을 때는 별로 긍정적인 숫자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짝수는 안정적인 숫자라면 홀수는 조금 불안정한 숫자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의미는 의욕, 욕구, 건강을 상실하다. 다시 말해서 의욕적이지 않아요. 지금 왜? 내가 힘든데, 심리적으로 힘든데 일이 손에 잡힌다 안 잡힌다 안 잡힌다, 그죠? 그리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요. 정서적 갈등, 정신적 갈등, 사람 간에서 갈등. 내가 지금 마음이 편치 않는데 일 효율이 나온다? 말도 안 되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거의 로봇이에요, 그거는. 그리고 스트레스, 짜증, 불안, 뜻대로 안 된다. 현재 상황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요, 명리학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용어를 도식이라고 합니다. 도식은 편인이 바다에서 식상을 극하는 부분이죠. 내가 신약이면은 생을 받겠죠. 하지만 과다할 경우에는 편인이 극하는 것은 식상이죠. 식상이 의미하는 부분은 특히나 식신은 나의 먹을 복인데 이게 박살이 나니 어떻게 보면은 어렵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생을 받으면요, 피곤하다, 감기가 걸린 정도다, 이 정도인데 그걸 받을 경우에 아프다, 입원, 사망할 수도 있다, 이런 부분의 키워드를 가지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독학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이 7이라는 숫자를 주의하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뭐 매화육수를 독학한 사람은 없습니다. 유감스럽게도 갑자기 번뜩 매화가 떨어지는 걸 보고 꽃잎이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평생 기본수 7은요, 반드시 작은 지병이라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이 기본수 7의 장점은요, 이런 7도 장점은 있어요. 그죠? 집념과 끈기, 의리, 신의 이런 부분이 강해요. 그리고 대장부 기질입니다. 혁명가 기질이기도 하고요. 명예도 필요하고 배짱도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뭐 바닥이라는 게 제가 12운성 강의할 때도 했던 말인 것 같은데, 가장 높은 위치에 만약에 올라가잖아요, 장성에. 그러면은 그 뒤로는 여기가 최고점인데 내려갈 일밖에 없죠. 그러니까 너무 좋은 것을 좋게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왜냐면 시간이 학문이니까. 그리고 반대로 최저점은요, 더 잃을 게 없죠. 네, 이렇게 공부하시면 됩니다. 더 잃을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혁명도 일으킬 수 있고요. 배짱도, 가진 게 많은 사람이 배짱이 없어요. 하지만요, 잃을 게 없는 사람은 배짱도 강하고요. 자기 뜻대로 합니다. 어차피 잃을 게 없는데. 그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자기 주관이 명확하다. 그리고 내가 불편하니 혁명을 일으켜야겠죠. 이 상황이 너무 부적합하다는 거죠. 본인한테 불리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언가를 반전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반전을 일으킨다는 것 자체는 무언가 이 사람이 말주변도 있을 거고요. 끈기도 있을 거며 의리도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교성이 있다. 특히나 친화력이 좋다. 잘 어울린다. 일을 잘한다. 왜냐면은 지금 어디에 기댈 데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그랬을 때 일을 잘해야겠죠. 살라면은. 그리고 확인 사살. 일 마무리를 끝까지 확실하게 한다. 혹은 사람 관계에서도 내가 만약에 배신을 당하면요, 반드시 결국에는 복수라고 할 수 있겠죠. 끝장을 본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바닥에서부터 올라왔지만 리더십도 있고요. 자수성가도 키워드가 있어요. 오로지 인내로 버틴다. 맞습니다. 틀린 말 아니에요. 이런 사람은 무조건 성공하는 구조로 가요. 뒤끝이 없고요. 정의롭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뒤끝은 자기가 맡은 바에 최선을 다한다는 의미겠죠. 그리고 화끈하게 먼저 승복을 하고 잘못을 훗날에 따진다. 승복하는 부분도 멋있습니다. 그렇지만 반대로 이렇게까지 완벽한 사람은요, 조금은 건강적으로 어려울 수는 있겠죠. 왜냐면은 우리가
근로 해서 행복한 미래가 열리기보다는 근로 후에 골병이 드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357 중에 가장 강하다고 봅니다. 특히나 뒤끝이라든지 이런 나중에 하는 부분들이 상당히 강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혼선이 오겠죠. 여기서 말하는 뒤끝이 없다는 부분은 내가 패배를 인정하는 거고요. 나중에 보자는 건요. 자기가 불합리한 부분에서 나중에 보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리고 단점은요. 조금은 고집이 세요. 내가 아니다. 이거는 진짜 아닌 것 같다. 끝까지 갑니다. 승이라든지 패라든지요. 이런 거는요. 결과가 명확하죠. 예스, 노밖에 없어요. 하지만요. 내가 맞는 것 같아. 이 길이 맞는 것 같아. 이런 정서적인 부분은 정답이 없죠. 어디가 맞고 어디가 틀렸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어요. 때문에 자신의 길을 묵묵히 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융통성이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그렇게 보면은 장점이 그대로 단점으로 작용하는 부분 또한 사실이죠. 그리고 독단적이에요. 자기중심적이고요. 조금 사람이요. 과격하고요. 윗사람과의 마찰도 심해요. 왜냐면은 내가 이 고집으로 이 명확한 내 가치관으로 가는데 상사와의 마찰이 있겠죠. 그래서 직장인 캐릭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초년에 자본을 모으기 위해서 직장생활 할 뿐이지 직장생활 캐릭터는 아닙니다. 그리고 승진운이 없습니다. 당연하게도 승진운을 하려면은 남 밑에서 잘 보여야 되는데 그런 캐릭터가 아니에요. 그리고 인덕이 적습니다. 특히나 부모 형제의 덕이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자수성가를 하죠. 자수성가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부모 형제 덕이 적어요. 부모 형제가 도와줄 경우에는 자기 손으로 뭔가를 할 필요가 없죠. 그런 의존적인 스타일로 가고요. 반대로 부모 형제 덕이 없어야지 자신의 능력으로 자수성가를 하겠죠. 그리고 칠수리는 일생 동안 사업을 하면은 망한다. 집안이 망하게 하는 자식이다. 순간적으로 저지른다. 건드리면은 부모도 몰라본다. 네.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칠술이라고 해도 사업을 하면은 망한다거나 집안을 망하게 한다거나 이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독단적인 스타일의 사람이다. 자기 주관이 강하다. 고집이 세다. 이렇게 보는 게 맞아요. 그리고 건드리면은 부모도 몰라본다. 이것도 뭐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봅니다. 반드시 그런 건 없어요. 제가 명리학적인 강의를 할 때 늘 하는 말인데요. 상담이라는 게 절대치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판단하기에는 몇 가지 키워드들을 같이 봐야 되겠죠. 때문에 단순하게 수리가 7이라고 해서 그렇게까지 생각할 필요는 아니다.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5는 고독하고 외롭게 산다면은 7은 사교성이 진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두 가지를 비교해 봤을 때. 그리고 여성은요. 기본수 7 여성은 정에 약합니다. 그리고 극성 맞고 고집 강합니다. 그리고 끝까지 가는 성향이 있어요. 양보도 적고요. 그러면서도 매력은 적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여성적인 느낌은 적을 수가 있어요. 여성이지만 가장으로서 이렇게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하는 스타일이라고 봅니다. 시작은 힘들었으나 사귀어보면 의리도 있고 괜찮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반대로 칠수리는 혁명이라든지 이런 키워드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가출도 하겠죠. 집이 마음에 안 들면 가출하겠죠. 특히나 사랑칠이 같이 있으면은 남편을 힘들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남편을 쪼다로 만든다. 이렇게 써 있는데 너무 직역하실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인물은 김유신이나 이승만이 기본수 7에 해당한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종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기본수 8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수 8은요. 일단은 기본수를 계산한 후에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해서 8이라는 숫자가 남았을 때 해당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특징은요. 기본수 8의 키워드는 재물이에요. 좋죠. 좋습니다. 반대로 지난 시간에 7 같은 경우는 조금은 도식의 키워드가 있어서 조금 부정적인 의미가 있었어요.
하지만 기본수 8은 재물인데 뭐냐면은 정제의 키워드가 있어요. 제가 명리학적 강의를 할 때 정제와 편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죠. 정제는 정직한 돈, 편제는 편협적인 돈이지만 더 분리시켜 보면은 정제는 안정적인 돈, 편제는 유동적인 자산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제는 현금이죠. 편제는 카드겠죠. 근데 여기서는 정제, 현금, 다시 말해서 수리 8은 짝수죠. 안정의 숫자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그런 재물의 키워드가 있는 기본수 8은요. 금전적 욕구가 생긴다. 보다 과감하게 모색하라. 이런 키워드가 있어요. 그리고 5랑 8이 같이 있으면은 돈 때문에 어렵다. 그리고 7이랑 8이랑 같이 있으면은 몸이 아파서 돈이 나간다. 다시 말해서 전 홀수, 안정적이지 못한 술이랑 같이 있으면은 돈이 부정적인 쓰임에 의해 돈이 나간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리고요, 합의되면요, 내가 돈이랑 하나가 됐죠. 돈이 들어온다고 표현할 수 있겠죠. 반대로 충이 되면요, 돈이랑 나랑 충돌이 일어나서 멀어졌죠. 돈이 나간다, 떼인다. 그리고 형이 되면은 형사 소송이라고 표현을 하죠. 돈 때문에 관제구설이 생긴다고 표현합니다. 그리고요, 파가 되면은 말 그대로 파산을 한다. 해가 되면은 사기가 일어나서 내가 돈 때문에 정신이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이 기본수 8의 장점은요, 재물욕이에요. 이제에 대한 욕심이 많아요. 다시 말해서 내가 돈에 대해서 욕심이 상당히 많아지는 부분이에요. 돈을 잘 모아요. 그리고 돈이 쌓이면서 긍정적이다고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돈을 잘 모은다는 건요,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장점과 단점이. 그리고 실리적인 부분은 실리 위주로 매사의 이익을 따진다. 겉보기와 다르다. 근데 그냥 봤을 때는 안 그러는데 엄청 금전적인 부분에서 애착도 많고 알뜰하고, 그리고 근면적입니다. 꼼꼼하고요. 확실하게 일을 해요. 그리고 가정적입니다. 경우가 밝다. 항시 정확하다. 그리고 공부를 할 때는 이론에 논리가 강하다. 양가는 통이 크고 돈을 쓸 줄 안다. 음가는 짠돌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양간이고 음간은 별로 중요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이게 재물의 키워드가 있으니까. 그저 장점으로 봤을 때는 돈을 잘 모으고 알뜰하고 금전적으로 뒤에 잘 되는데, 반대로 이런 걸 가지고 우리가 단점을 보면은, 부정적이라고 보면은 이 사람이 짠돌이고 답답하죠. 그죠? 조금은 돈에 대한 애착이 너무 과하니 수전노, 타산적이고 계산적이고 이기적이다. 벌 줄만 알고 쓸 줄 모른다. 이런 식으로 주변에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작은 돈에도 목숨을 건다. 부모 형제에도 이자를 받는다. 돈이 없으면 밖에 안 나간다. 배우자가 삥땅을 못한다. 돈을 빼지를 못한다는 소리죠. 그리고 배신, 이익에 따라서 움직인다. 언제든지 등을 돌린다. 융통성 부족하고요. 고집, 자기 틀에 속에 산다. 답답하다. 왜냐면은 다른 사람들은 돈을 소비하면서 즐거움을 살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답답하죠. 물론 그 사람들은 뒤에 부자는 못 돼요. 왜냐면 썼기 때문에 돈을. 그리고 그게 버릇이 되면은 계속 쓰면서 사는 게 익숙해지기 때문에 부자는 못 됩니다. 부자는 팔이에요. 근데 행복하냐? 이렇게 보면은 좀 갇혀 사는 느낌이 있겠죠. 자기 틀에서, 자기 룰대로. 왜냐면은 남들과의 관계에서 좋게 말하면 저 사람 크게 성공했어 이러는데, 그 내부에서는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짠돌이의 구두쇠 자린고비일까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뭐가 인생의 목표냐에 따라서 다른 것 같아요. 내가 인생의 목표가 부자가 되는 거라면요, 이렇게 가야 되고요. 설령 기본수 8이 아니더라도 이렇게 가야 돼요. 근데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다. 난 근데 솔직히 말해서 돈도 필요 없고 현재가 즐거우면은 미래는 솔직히 나랑 관련이 없다고 말하실 수도 있어요. 특히나 현대에서는.
카푸어라든지 이런 느낌으로 봤을 때는 나는 지금의 나가 중요하다 이런 생각으로 한다면은 그죠? 미래의 자산을 현재로 땡겨올 수도 있겠죠. 결혼도 안 하고요. 뭐 그런 캐릭터들이 현대 사회에는 많습니다. 미래보다 자식보다 나만 중요하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죠. 뭐가 맞다 틀렸다는 제가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요 후회가 없어야 됩니다. 그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내가 한결 같아야 돼요. 젊었을 때는 소비를 하면서 살다가 나이가 드니까 아프니까 그때 결혼해서 애를 낳을 걸 혹은 그때 결혼해서 뭐 배우자라도 있었으면 이런 생각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은 과거의 나도 나고요. 미래의 나도 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멀리 멀리 내려다보는 안목이 필요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2, 6, 8 중에서 2가 정이 가장 많아요. 그리고 6이나 8은요. 정이 없습니다. 조금은 이기적이다라고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와 동시에 실리적이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그런 부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수 8 여성은요. 당연하게도 재물 욕심이 많겠죠. 그러면서 활동적이고요. 적극적입니다. 그러면서 돈을 아끼죠. 검소하고 근면하다. 돈은 많이 버는데 돈을 아낀다? 이 사람 부자다, 거지다? 부자다.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작은 돈에 목숨을 걸다 큰 재물을 잃는다.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저걸 어떻게 보냐면은 운에서 안 좋은 작용이 일어났을 때 보는 거죠. 사주의 기본수 특징에는 저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제가 봤을 때는요. 큰 재물을 잃는 것 역시 상황이 안 좋을 때 그런 일을 잃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보통 큰 재물을 잃는데 어디서 잃냐? 이렇게 말하면 당연히 예를 들어서 많은 이자를 준다거나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겠죠. 혹은 코인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문제가 자아내니 돈을 벌기 위해서 투자를 했다가 손실을 볼 수가 있겠죠. 그 외에는 제가 봤을 때 기본수 8이 돈을 잃는다? 그럴 가능성은 적다고 봅니다. 오히려요. 문제를 보자면은 열심히 일했는데 이제 아픈 겁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내가 정말 열심히 일했어요. 근데 아픈 거지. 몸이 이제 아프고 그러니 돈이라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뭐 몸이 건강할 때야 뭐 좋죠. 근데 내가 몸이 아프고 죽음이라든지 아니면은 이 절이라든지 죽음은 사죠. 병이라든지 이런 십윤성에서 내리막을 탄다면은 묘라든지 사람도 그렇잖아요. 인생에 있어서. 근데 그런 것들이 언젠간 온다는 거죠. 우리가 태어났으면은 언젠가는 이 영원히 사는 게 아니라 아플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고요. 죽어서 묘에 들어가기도 하고요. 그렇죠? 그런 것들인데 의미가 건강할 때죠. 그러니까 뭐 젊을 때나 반대로 이럴 때는 엄청 중요하죠. 돈을 아껴야 되고요. 나이가 들면요. 돈을 조금은 베풀 수도 알아야 되는 것 같아요. 인생을 사는 데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제 의견이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재물이라는 게 자본주의에서 정말 많은 키워드죠. 인권과도 관련되고 법도 어떻게 보면은 관련이 되고 기회에 되기도 하고요. 반대로 재물을 벌어주는 것 또한 당연한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반대로 이런 작은 유튜버랑 큰 유튜버랑 영업적인 부분에서 이미 게임이 안 되죠. 그런 부분 또한 재물의 키워드죠. 사실상 모든 회사가 이익을 위해서 하는 부분이잖아요. 직업도 마찬가지일 거고. 때문에 재물에 대한 거는 제 개인적인 소견도 상당히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기본수 8에 대한 부분을 본다면은 이건이나 이정희가 여기에 포함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네, 안녕하세요. 준쿤입니다. 이번 시간엔요. 드디어 매화역수 기본수의 마지막 시간이죠. 마지막 시간이에요. 기본수 9입니다. 기본수가 1부터 9까지 있었죠. 9를 초과하는 건 10은 없어요. 왜냐면은 기본수를 계산하고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 하니 1에서부터 9까지예요. 기본수가.
그리고 궁은요 12궁입니다. 이거는 이제 매화역수로 운을 볼 때는 12자리를 봐요. 그렇기 때문에 12달을 볼 수 있기 때문에 매화역수는 특히나 월운에 특화되어 있는 부분이다. 12지신으로 보면은, 정통명리로 보면은 매달 똑같아요. 지지는 천간 두 칸씩 이동하겠지만 10개니까.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단조롭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절대적입니다. 정통명리 기준으로. 그렇지만 현대명리로 넘어가면서 물론 매화역수도 조금은 고전에 시작은 했었죠. 그랬지만 현재로 넘어오면서 조금은 활용을 하는 부분이 다릅니다. 자신의 철학과 가치관에 의해서. 이 부분은 제 소견이죠. 똑같은 매화역수를 써도 다르게 쓰는 사람은 다르게 쓰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만 명리는 자신만의 가치관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독학을 하는 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잡학이 돼버립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가니 조금은 혼선이 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은 자신만의 명확한 가치관을 판단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징은요, 문서입니다. 문서는요, 말 그대로 집문서 혹은 계약서, 보증서, 증서, 자격증, 졸업증이, 학문은 졸업증이죠. 여기에 해당되고요. 이거 운에서 들어오면요, 이동 시기를 볼 수도 있겠죠. 왜냐면은 이동수랑 같이 작용하면 더 그럴 거고요. 이것만 작용해도 자격증이라든지 졸업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키워드가 있겠죠. 그리고 6이랑 9랑 같이 쓰면요, 명예를 의미하고요. 흉하면은 해고, 좌천, 퇴직입니다. 그리고 역마는 여행, 출장, 이민, 선거, 생과 사죠. 이 구라는 수리는요, 문서이면서 역마이기도 합니다. 역마의 키워드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오랑 같이 있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문서, 7이랑 같이 있잖아요. 병원, 입원 문서, 사망 문서. 왜냐면은 7이라는 게 건강을 극하는 부분이기도 하죠. 1은 우리가 첫 번째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연애 키워드죠. 9랑 1랑 같이 있으면은 합의되니 결혼, 임신, 출산입니다. 이런 식으로 수리가 의미하는 부분이 1부터 9까지 있는데 같이 있으면요, 복합적으로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역술인 중에서 가장 많은 게 2, 3, 9입니다. 근데 제가 봤을 때는요, 9가 제일 전문가예요. 9가 제일 전문가입니다. 2는요, 꼼꼼하다. 3은요, 촉이 좋다. 9는요, 학문이 깊다. 왜 그러냐? 일단은 여러 가지 키워드가 있을 텐데 기본수 9 설명하는데 역술인에 대한 게 나왔죠? 1차는 그렇습니다. 2차는요, 9의 숫자 특징이 문서예요. 문서는요, 공부를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부를 잘해서 학문이 깊다. 그렇기 때문에 사주라든지 철학이라든지 이런 자신만의 학문을 가는 부분에서는 교사, 교수라든지 이 기본수 9가 특화되어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렇고 생이 되면요, 문서가 있긴 한데 승진이라든지 시험이라든지 사업 개시, 부동산, 매매, 해외 이런 부분의 작용인데, 반대로 문서가 극을 받으면요, 좋을 게 없겠죠. 모든 거는 좋은 게 있고 나쁜 게 있을 텐데 문서가 너무, 문서만으로 모든 게 좋지는 않아요. 근데 조심해야 된다, 멀리 해야 된다, 배신한다, 해고한다, 재판에서 패소한다, 이혼한다, 이런 부분이죠. 그렇기 때문에 문서라고 해도 무조건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기본수 9의 장점은요, 철학적입니다. 사람이 좀 이상주의예요. 그리고 감수성은 예민하면서도 온순합니다. 철학적으로 가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상대방의 말을 많이 들어줄 필요는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감수성도 있고 예민하기도 하며, 일단은 사람 자체는 온순해요. 근데 온순한 사람을 자꾸 건들면요, 사람이 그 예민한 부분이 드러나겠죠. 모든 사람은 마음속에 천사와 악마가 같이 있습니다. 음과 양이 같이 있어요. 근데 그걸 건들면은 이제 나오겠죠. 그리고 유머. 일단 사람이 유머러스해요. 재치도 있고 유머가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머가 풍부하다. 그리고 과묵하다.
조금은 무뚝뚝합니다. 그러면서도 꼼꼼해요. 왜냐면은 꼼꼼하니까 공부를 잘하겠죠. 고집도 있고 끈기도 있고 서류도 있고 문서를 꼼꼼히 따진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면서도 툭툭 던지는 네, 실없는 농담이 유머러스하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독단적입니다. 자아가 강해요. 자수성가형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철학을 가는 사람들은 대체로 자신의 자신의 이런 확고한 가치가 있어요. 주체가 있고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독립심이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는 부분이 많죠. 그러면서도 전문적입니다. 자격이라든지 자격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문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똑똑해요. 왜냐면은 자격증을 의미하는데 바보다? 말이 안 되죠. 작가, 자격증, 자유업 이런 부분에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리고 역마다 보니 교통 관련해서 종사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 택시 이런 자유로운 업종 그리고 개인 이런 화물차 이런 부분도 이런 쪽으로 포함이 되겠죠. 그리고 교포라고 써 있는데 교포가 아니라 해외적인 업을 하는 사람도 많다. 예를 들어서 외국 쪽으로 종사한다거나 온라인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이런 역말 키워드죠. 이런 쪽으로 종사하는 사람들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장점이 있으면요. 단점도 있겠죠. 기본수 9 같은 경우에 단점은요. 고집이 강해요. 너무 독선적입니다. 남이 말을 하면 좀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니까 친구가 적습니다. 배타적이에요. 조금은 자기 말만 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기 주관만 있을 수도 있어요. 물론 그게 성공의 기법이긴 한데 단점이기도 합니다. 포기, 좌석. 쉽게 포기한다고 볼 수 있어요. 이거는 조건이 사무실이 되면 목표에 끝장을 보고 그만둔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타산적입니다. 남을 일을 하지는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직장생활 키워드는 아니죠. 자영업의 키워드가 있죠. 목표를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런 부분에서는 수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죠. 심리적이고 지혜가 발달되어 있고 역마성을 가지고 있는 수의 키워드가 있다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일생에 한 번은 문서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특히 안 좋은 시기에 그러겠죠. 그런 부분이 단점이다. 그래서 장점과 단점은 제가 봤을 때 똑같다고 보면 돼요. 그리고 여성 같은 경우에는 4와 9가 비슷해요. 그리고 금의 키워드가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결혼 운이 없다. 과부다. 과부가 많다. 이렇게 보는데 이건 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냥 독립성이 강하다. 이렇게 맞는 것만 맞는 것 같아요. 너무 그렇게 해서 또 결혼 운이 없다. 과부다. 뭐 이런 식으로 극단적으로 갈 것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활동적이며 독립심이 강하고요. 극성 맞다. 지기 싫어한다. 그리고 감수성 겉은 강하나 속은 열이다. 동정심이 많다. 봉사정신이 많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리고 작은 일에 상처를 받는다. 이런 부분도 있어요. 그렇지만 내색을 안 하니 어떻게 보면은 티가 안 나니 조금은 그렇지 않나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편에게 지지 않는다. 반대로 자기한테 안 맞는 부분에 있어서는 마찰의 빈도가 있다면은 가정 불화가 일어나겠죠. 그리고 자녀 탈선. 그래서 기본수 1번부터 9번에 대한 강의는 전부 끝났어요. 전체적인 특징, 장점, 단점, 그리고 여성은 어떤지, 인물은 누가 있는지. 물론 인물 같은 경우 제가 많이 작용은 안 했어요. 활용은. 그리고 전체적인 이렇게 기본수 운영하는 법에 대해서 강의는 끝났고요. 그리고 더 좋은 영상으로 또 계속 업로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모든 것들은요. 조회수를 보고 방향성을 잡겠죠. 네, 그러면은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